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뉴로사이콜로지 2020년에 게재된 Narrative Video Scene Description Task Discriminates Between Levels of Cognitive Impairment in Alzheimer's Disease입니다. 이 논문은 짧은 영상 장면을 설명하는 과제를 이용해서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를 조기에 구별할 수 있는지 검증한 연구입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 평가 대신 자연스러운 이야기하기 상황에서 얻은 발화를 컴퓨터 분석으로 정량화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다음은 논문의 초록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언어 능력, 그리고 의미 처리 능력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기존의 언어 평가들은 이런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쿠키 데프트 픽처 과제는 정적인 그림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건의 흐름이나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평가 과제, 즉 Narrative Description Task, ND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제는 30초 길이의 무음 영상 클립을 제시한 뒤에 참가자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듯 이야기하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즉, 단순히 사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맥락과 사건 순서를 기억하고 그걸 언어적으로 조직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장면 분석, 시간적 순서와 언어적 구성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인지 기능은 알츠하이머에서 손상되는 언어, 기억, 시공간 처리 기능을 모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인지 평가 방법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ND 태스크가 인지 손상 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MCI 환자, 그리고 정상 노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ND 태스크를 실시하고 이 과제의 수행이 기존 인지 검사 결과와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ND 태스크의 수행이 인지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즉, 정상, BMCI, MCI 치매 집단 간 점수가 실제로 구별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ND 태스크가 기존의 신경심리 검사와 상관을 보이는가? 셋째, ND 태스크가 인지 상태, 즉 정상에서 MCI,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상의 시각적 내용 특성,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인지, 사물 중심인지, 자연 장면인지에 따라서 ND 태스크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즉, 이 연구는 ND 태스크가 단순한 언어 평가를 넘어서 실질적인 언어 인지 통합 과제로서 진단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상 집단 14명, 경도 손상 BMCI 집단 19명, MCI 15명, 알츠하이머 8명이었고, 연령은 66세에서 99세 사이였습니다. 모두 시력은 영상 자극을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모카와 CDR-SB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D 태스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약 30초 길이의 무음 영상 20개를 보고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듯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후에는 세 가지 질문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고, 또 이 영화를 보고 싶나요? 좋았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은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과제는 27인치 모니터에서 약 50cm 거리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발언을 자동으로 채점하기 위해서 NLP,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연구팀은 정상성인 126명이 같은 영상 과제를 수행한 자료를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참조용 언어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후 참가자의 발화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동일한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 발화는 모두 텍스트로 전사된 뒤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더 같은 불필요한 단어 같은 의미 없는 단어는 제거를 했고, 단어 형태를 통일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참가자의 각 발화를 정상 집단의 데이터와 단어 단위로 비교해서 Shared Word Count를 계산했습니다. 즉, 참가자의 언어가 정상인의 언어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0개의 영상에서 계산된 공유 단어 수의 평균을 내어서 각 참가자의 ND 태스크를 산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ND 점수가 높다는 것은 참가자의 발화가 정상 집단의 언어적 특성과 더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통계 분석은 스타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선형 혼합 모형을 통해서 인지 상태에 따른 ND 태스크 차이를 검증했고, 연령, 성별, 교육 수준의 역량을 함께 통제했습니다. 또 ND 점수가 모카나 CDR-SB와 같은 인지 검사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인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내용 유형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는 총 56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성 24명, 여성 32명으로 연령은 66세에서 99세 사이였습니다. 참가자는 인지정상 14명, 경도 손상 BMCI 19명, MCI 15명, 치매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으나 성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교육 수준은 약 16년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집단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 손상 수준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종은 백인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흑인 5%, 아시아인 2%였습니다. 치매 집단에서 아시아인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ND 과제 수행 시간은 평균 28.6분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20개의 비디오 클립을 시청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16개에서 19개 클립까지만 응답했습니다. ND 과제는 이전까지 인지정상 집단에서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ND 점수 산출에 사용된 참조 집단 60명과 동등한지를 검증했습니다.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ND 점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 성별, 교육 수준을 보정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연령의 효과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ND 점수가 낮아졌으며 10년마다 약 0.29개의 공유 단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했습니다. 성별의 경우 참조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의 인지정상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ND 점수가 약 1.8개 낮았습니다. 교육 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ND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지 손상 수준에 따른 ND 과제 수행 차이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손상이 있는 개인이 인지 정상인 개인보다 ND 점수가 낮고 손상 수준이 심할수록 그 차이가 커질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인지 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ND 점수가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 집단은 인지정상군보다 평균 2.5개의 공유 단어 수가 적었고 MCI 집단은 1.3개, 경도 손상 BMCI 집단은 0.8개 적었습니다. 또한 MCI와 치매 집단 간의 ND 점수 차이는 유의했지만 경도 손상 BMCI와 MCI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제했었을 때에도 이러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MD 과제 수행과 신경심리검사 간의 관련성입니다. 연구에서는 ND 과제 수행이 CDR-SB와 같은 기능적 지표 및 전통적인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ND 점수와 CDR-SB 그리고 영역별 신경심리검사 점수 간의 순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ND 점수는 전반적인 인지 상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인지 기능이 높을수록 ND 점수가 높았습니다. 또한 언어 능력과도 뚜렷한 양의 상관, 집행 기능과는 음의 상관, 그리고 기억력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ND 점수가 인지 상태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ND 과제가 여러 인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인지 정상, MCI, 치매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 수준을 보정한 뒤 여러 신경심리 검사 점수와 CDR-SB를 포함한 단계적 서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지 상태를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ND 점수와 CDR-SB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CDR-SB는 기능적 상태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예측력을 보였으며 ND 과제는 여러 인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일 영역 검사보다 인지 상태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클립의 시각적 속성이 ND 점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서는 비디오에 포함된 인공물, 인물, 얼굴, 자연 등의 시각적 요소가 ND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러한 효과가 인지 정상군과 인지 손상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인지 정상군에서는 인공물 비중이 높을수록 ND 점수가 증가하고 자연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졌습니다. 인지 손상 집단에서는 인공물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두 집단 모두 인공물이 포함된 장면에서 이야기 생성이 활발했습니다. 인지 손상 집단은 사물 인식과 의미 유창성이 저하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자연 장면에서는 손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행을 보였지만 인공물 장면에서는 정상 집단보다 ND 점수가 더 낮았으며 얼굴의 효과는 두 집단 간 경미한 차이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클립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ND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흥미나 호감도 같은 정서적 요인은 자극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각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지, 흥미로웠는지, 좋아하는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분석 결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지 손상 집단에서 ND 점수가 평균 0.7개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인지 손상 집단과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미와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ND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일부 경도 손상 집단에서는 흥미가 낮아질수록 점수가 낮았고 치매 집단에서는 좋아한다는 응답일수록 점수가 다소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억 결함으로 인해 주관적 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참가자의 주관적 경험은 실제 ND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았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각적 환경을 이해하려면 시지각, 인지, 언어 운동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ND 과제를 통해 이 세 기능을 통합 평가한 결과 인지 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ND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를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ND 점수는 명명, 유창성, 집행 기능 등 여러 인지 과제와 유의한 성과를 보였으며 모카와 CDR-SB와도 높은 관련을 보여 전반적인 인지 상태를 잘 반영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 ND 점수는 전통적인 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민감도를 지닌 총체적 인지 지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디오 클립의 속성이 ND 점수, 즉 공유 단어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상 인지 집단에서는 인공물의 비중이 높을수록 ND 점수가 증가했고 자연 장면이 많을수록 낮았습니다.
인공물은 묘사 가능한 시각적 요소가 많았지만 자연 장면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얼굴이 포함된 영상에서는 ND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 얼굴 효과가 불확실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인지 손상 집단에서는 영상 속성에 따른 ND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시각 단서의 의미 처리 효율이 저하된 결과로 보입니다. 비디오 속성에 따라 인지 손상군과 인지 정상군의 ND 수행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인공물 중요도가 높은 영상에서는 인지 손상군이 인지 정상군보다 ND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체 처리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시각적 물체 인식 및 의미 기억 손상과도 일치합니다. 반면 자연 중요도가 높은 영상에서는 인지 손상군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ND 수행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 환경이 AD 환자의 정서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또한 생명체 관련 단어에 대한 더 높은 회석률을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수가 적고 참가자의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종 구성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인지손상 진단이 AD 생체 지표가 아닌 임상 기준에 기반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교육 배경, 생체 지표 기반 진단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ND 과제는 평균 28분으로 검사 시간이 짧고 치매군에서도 수행 시간이 크게 늘지 않으며 전문가의 직접 개입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이나 가정 기반 인지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과 유사한 장면을 보고 설명하는 과제 특성상 참가자들이 즐겁게 수행할 수 있고 생태 타당성도 높습니다. 향후에는 신뢰도, 타당도 검증과 기존 그림 설명 과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인지 평가 도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